저는 컨다일로에서 영어 담당하고 있는 나배영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PA 중등 영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등 영어에서 PA 과정이라고 해서 Perfect Aim이라고 네이밍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이제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Early PA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A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좀 밑바탕을 잘 까는 수업. 그다음 본격적으로는 이제 예비고일 수업 올라가기 전에 딱 1년을 잡고 중학교 2학년 여름, 그러니까 저희 이번 다가오는 7월이죠. 7월부터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딱 1년의 커리를 짜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비 중일 어머님들 모시고 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실 지금 당장 영어를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100점을 받는 학생이라도 고등학교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써놓은 것은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고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제가 오늘 올해죠. 따끈따끈한 이제 1학기에 각각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어떠한 1등급 컷을 보이고 있었는지 정보도 들고 왔으니까 사진 찍어 가세요. 네. 그래서 최상위권은 조금 다르게 공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제 말이지만 중등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고등 영어를 잘한다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다면 왜 고등학교 가서 꾸준히 잘해야 되는데 누구는 여전히 잘하고 누구는 삐끗삐끗 하는 걸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훈련 방향의 좀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좀 방향성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말로만 듣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편에 보이시는 게 다 이제 중등 과정 내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지라면 오른편은 고등부입니다. 네, 고등부는 제가 정말로 그냥 2학년, 3학년도 아니고요. 딱 고등학교 1학년 걸로만 캡처를 해왔어요. 보시면 물론 중등부 내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틀린 문장 모두 몇 개입니까? 이런 거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선지 하나를 고르는 건 그래도 좀 할만해요. 속어법으로 풀기도 하고요. 2개가 긴가민가하게 이제 헷갈리면은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겠지만 4개가 너무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3번이 정답이겠지 이렇게 해서 맞출 때도 있어요. 근데 개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 아시죠?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 같은 거나 개수형 문제는 중등부도 어렵지만 고등부는 더 난리가 나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문제 지시문만 좀 읽어볼게요. 어법상 틀린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문장끼리. 그러니까 틀린 문장끼리 짝지어진 걸 고르라는 거는 올바른 문장, 올바른 문장이면 정답 아니에요. 그리고 올바른 문장, 틀린 문장이어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린 조합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 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잡아먹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타임 어택이다 보니까 정말 1, 2분 안에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곳곳에서 발췌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숙명여고 1학년 시험지거든요. 제가 이제 한눈에 보이게 자르느라 14번이 좀 빠져 있는데 14번 문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의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럼 13, 14, 15, 16이 다 어법 문제로만 한 바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쪽에 보시면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 요건 좀 비슷해 보이긴 하나 문장이 좀 길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유형은 똑같아도 좀 더 어렵죠. 그죠? 밑에 보시면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짝지어진 거 또 2개를 골라라. 그래서 확실히 난이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해예요. 자, 지문의 길이감이에요. 교과서 지문. 그쵸? 그리고 이 지문에 딸린 문제가 1, 2, 3, 4, 4문제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또 다른 문제 출제이기 때문에 제가 삭제 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한 지문에 연결된 꼬리 문제 정도의 길이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부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의 길이부터가 확연히 다르고요. 그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출제 개수만 보셔도 선원 수령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지문 하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럼 주르륵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 어휘예요. 영영풀이로 어색한 것을 2개 골라라.
근데 요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시험 범위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등부 시험 범위라고 이제 보시면 한 단원에 한 페이지 정도? 평균 한 페이지 정도의 단어를 줍니다. 그리고 영영풀이도 한 그 정도 한 단원에. 그러면 많이 나오는 학교라 할지라도 한 2페이지 가량 정도 돼요. 진짜 많이 준다. 그럼 서일중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친구들한테도 영영풀이를 굉장히 많이 줬던 학교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단원에 한 50개 정도의 영영풀이가 나오고, 예, 한 100여 개 정도를 보게 되는 거지만 고등부는 어휘도 부교재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숙명여고는 해커스, 복화 같은 거를 쓴다면 한 번 시험 볼 때 그 단어 부교재에서만 대의 12개 정도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유반어, 파생어, 예문 싹 다 포함이에요. 실제로. 그다음 대원외고도 요즘 이제 워드마스터 하이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책의 12개 대의식이 시험 범위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범위가 확 늘어나는데 문제 출제의 방향성도 너무 어려워지죠. 일단 여기 안에 있는 영영불이를 보시고 각각의 단어를 떠올려서 채워야 돼요. 자, 채우고 A, B, C, D, E, A, B, C, D, E, F, G 채우고 그 조합으로 회색 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색 칸에 영영풀이를 찾아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아이들 진짜 힘들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도 난이도 시험을요. 다 맞아야 1등급이 나왔어요. 다 맞아야 1등급이 나왔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고등내신 전격 분석이라고 제가 좀 어마어마한 네이밍을 달아보긴 했는데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릴게요. 예시 사진들도 한 컷씩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서술형, 요약 문제 쓰기가 급증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초고 5문제 중에서 4개가 요약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읽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출제자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뜨악스러운 게 뭐냐? 단어를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단어로만 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니셜을 그렇게 줘요. 요즘에. 그리고 학생들이 깍두기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중동고 시그니처 깍두기 문제. 그 철자의 하나하나 칸까지 네모칸. 아까 봤었던 크로스워드처럼 네모칸으로 주고요. 진짜 이제 독한 문제는 앞 글자를 안 줘요. 중간 글자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반응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내고 있어요. 이번 올해에도 진선여고도 4문제 중에 3문제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고난도 독해죠. 고난도 독해. 우리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교과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학교 프린트에서도 외부 지문을 안 주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 준다 할지라도 미리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부 지문 많아요. 교과서보다 부교재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프린트물로 이제 외부 지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길이감부터 차원이 다르고요. 뭐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일례로 세계 2차 대전 내용이 한 A4 용지로 14페이지 정도가 외부 지문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고 가서 시험을 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암기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따가 제가 변형의 세계로 학부모님을 이끌 거예요. 학부모님들을. 원문은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완성해야 되는 문장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수능형 교재보다도 토플형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감이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정된 거 아시죠? 토플도. 근데 개정된 토플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전히 구 토플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핫하죠? 다양한 AI 툴 이용.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만들 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본래 원문을 집어넣고요. 좀 나는 난이도를 상향하고 싶어. 길이감을 늘리고 싶어. 대신 주제는 동일하게 내용은 바뀌지 않게끔 단어의 수준을 우리 조금 더 올려보자라는 프롬프트를 야무지게 만들어 딱 넣잖아요. 몇 초면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 길이감이 길어진 문장이 그 지문이 나와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론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어법이에요. 아까 구경하셨잖아요. 그죠? 네, 중등부보다 확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 밑줄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밑줄을 주더라도 밑줄에 의미가 있어?
싶을 정도로 문장의 밑줄을 그어줘요. 문장 단위 밑줄.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이 없이 틀린 부분을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원문이랑 너무 달라져서 나와요. 교묘한 변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억한 이미지로 풀면 당연히 틀리겠죠. 다양한 유형 연습은 그래서 필수입니다. 어휘. 제 수업 중에서 많이 나오는 후기 중에 하나가 수업은 그래도 어찌저찌 내가 잘 따라가겠는데 단어 시험 토할 것 같아요. 단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버텨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단어가 정말 짱이었어. 최고였어. 막 그때 내가 견디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정도로 단어가 쌓여서 내가 왔을까? 부터 시작해서 고3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딱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나감과 동시에 쌤, 제가 외운 단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단어 안 외웠으면 지문은 이해를 했지만 선지, 보기가 해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험에 나왔던 단어가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휘는 제가 엄청나게 푸시할 거고 트레이닝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 컷씩 준비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 소요는 못할 것 같아요. 지루해지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버티셔야 되잖아요. 오늘 저 뒤에 설명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약형 서술형 느낌의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요약형 서술형 문제에다가 뭐까지 활용했죠? 깍두기. 그쵸? 깍두기. 요 블랭크를 채우는데 이 이니셜로 시작하고 가운데 요런 스펠링이 들어가는 단어로만 내가 채워야 된다. 라는 좀 빌런 요소들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조건에 맞춰서 서술해낼 수 있는가,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 컷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조건이 이렇게나 복잡하게 붙어요. 아이들 입장에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사용할 것, 용어 모르면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용해야 되는 단어들을 어느 정도는 다 셔플을 해서 이게 좀 산발되긴 하지만 막 순서를 섞어서 주기는 했지만 이게 단어를 다 준다고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 힘듭니다. 그리고 꼭 이제 좀 못된 거죠. 필요시 어형 변화가능. 애들이 이 말을 되게 힘들어해요. 변형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때로는 이 필요시라는 말이 진짜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써도 되는 건데 내가 바꿔버렸어? 그러면 감점 요인이거든요. 안 필요한데 왜 변형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부터도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설명의 컨셉은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 우리 이런 교재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만을 가지고는 이 방향성을 맞춰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PA 과정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예비고일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나 그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수준 너무 달라.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거였어? 하면서 적응하다가 시즌 1 기간이 날아가 버려요. 그게 저희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를 조금만 워밍업을 좀 하고 왔으면 딱 첫 번째 수업 들어오자마자 내 걸로 쏙쏙쏙쏙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 요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글로리아 선생님과 제가 우리 그럼 협업을 해보자. 좀 중등부랑 고등부를 연결하는 기가 막힌 우리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만든 과정이 바로 PA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많이 시켜서 보낼 겁니다. 1년 내내 요런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룰 거예요. 그다음 고난도 높게 해요. 이건 아까 보셨던 페이지고요. 요렇게가 한 세트다. 이렇게나 길다. 그다음 또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이제 경기여고 시험지였거든요. 요게 이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줄 정도가 추가된 거예요. 본래 학생들이 받았던 자료에서. 그러니까 뭐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왜 이렇게 또 길어졌어?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어떤 함정을 팠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그다음 얘가 선지예요. 선지입니다. 지문이 아니라 복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도 다 영어로 나오죠? 너무 길죠?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딱 심적으로도 압박감이 확 와버리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것도 개수형이에요. 심지어. 요런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물론 요게요. 저희가 이제 준비해 있는 그 PA 교재 내에서 가장 고난도 이제 지문 쪽을 제가 가지고 온 거기는 해요. 토플 지문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앞부분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 부교재 지문이랑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지문이랑 이제 요런 좀 짤막짤막한 뭐 이렇게 짧은 지문 그다음 한 중간 정도 되는 지문들을 순차적으로 연습을 시키고요. 요 친구가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지문이에요. 다 이렇게 어려운 것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활용을 하고 문제를 보셔야겠죠? 자, 요약형 서술을 연습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근데 이니셜을 저희가 써놨습니다. 이니셜. 그래서 어휘 제대로 모르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mean이라는 아주 쉬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미하다, 뜻, 요 정도의 의미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요. 비열한이라는 형용사 뜻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잘 아는데요. 평균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건 잘 몰라요. 평균. 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서 똘똘이들은 또 알아요. 어제도 대답 나오더라고요. 제가 설명회 준비하면서 내가 내일 가서 이렇게 말할 거거든? 물어볼 거거든? 어머님들이 몇이나 대답이 나올까? 이러면서 너희는 맞출 수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한 한두 명 정도는 평균 알아요. 이러면서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랑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요런 거. 아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기호를 모두 쓰시오. 아까 구경하셨던 그 경기여고 문제에 대비 너무 야무지게 잘 되겠죠? 네, 요런 문제들 가지고 연습을 할 거고요. 어법이에요. 어법 개수형 관련된 문제는 아까 페이지 보시고 확 와 닿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형의 포커싱을 맞춰서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요 페이지는. 자, 원문은 have given이었어요. 원래 문장은. 근데 back then 이라는 이제 그 수식어가 하나가 더 붙었더니 이거는 명확한 과거잖아요. 그럼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문은 내가 have given이라고 봤었고 외웠다 할지라도 gave로 고쳐야 됩니다. gave가 맞는 거죠. 그 다음 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도 미스드가 아니라 미스로 고쳐야 되는 이런 시제 파악들을 잘 봐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 원문과는 시제가 달라졌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외운 대로 기억나는 대로 풀면은 큰일 나겠죠? 한 페이지 더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앞에 거. 우선 자, 요게 원문에 있었던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3번의 조건을 보시면 for sufferers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people suffering from blah blah 하고 이제 내용이 나왔죠. 그럼 이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for sufferers라는 의미상 주어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요런 이제 내용이 녹아있는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달라지죠? 문장의 스타일이. 한 페이지만 더 볼게요. 자, 이것도 주어진 문장을 어법에 맞게 채워서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을 하라라는 건데요. 바꿔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챕터에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에서 이제 it, that을 활용한 수동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같은 시제일 때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고 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to have pp다. 라는 걸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수동태 형태를 만드느냐. 요거 이제 중등부 때도 배워요. 근데 중등부 때는 소제목들 한 4개 정도가 한 번 시험 볼 때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충 예상을 해요. 어떤 문제 스타일이 나올지. 그러니까 그것만 들들들 한 달 내내 공부하다 가니까 좀 해봄직한데 얘는 뭐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서 이거를 끼워 맞춰야 되니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런 교재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합니다. 일단 개수형 문제, 요것도 이제 숙명이 좀 좋아하는 거. 자, 보기 안에 밑줄 없죠? 어법상 틀린 개수와 같은 것.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0개가 틀려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틀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보기가 1개였어. 근데 1번이 0개야. 그럼 얘는 탈락. 2번은 2개야? 얘 탈락. 3번이 1개네? 그럼 3번이 정답. 이런 거예요. 그 최악의 경우 보기를 잘못 썼다. 물론 기회가 한 번 있어요. 둘 다 잘못 썼다. 그러면 이제 또 운이 좋은 거죠.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스타일. 그죠? 이게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애들 괴롭히려고 저희가 요상이하라탄 문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짝 지어진 거 그대로 그 스타일 따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 아까 변형, paraphrasing 대비하는 페이지.
그쵸? 이 문장과 같아지도록 빈칸 다시 채워보자. 만들어보자. 딱 정말 최적화되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어휘. 어휘도 지금 요 왼쪽 편에 있는 페이지는 한 페이지 안에 어휘 문제로만 저렇게 쭉 다 출제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요. 오른편은 제가 미리 보여드렸었던 그 크로스워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어휘를 평소에 채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변형 문제에서도 어휘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아주 쉬운 단어로 예시 하나 드릴게요. affect. 그죠? 영향을 끼치다 미치다잖아요. 그러니까 influence라는 동사를 affect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정말 기본형 문제. affect를 보고 have an effect on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 어휘력을 우리가 끌어당겨 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의 교재. 그죠? 저희의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설명회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윗글의 단어들의 유의어, 반의어를 표시한 것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괄호가 난리가 나요. 윗글에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의미를 판단해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지시문인 게 뭐냐면 여기 H거든요. domestic하고 foreign 하고 반의어라고 딱 표시를 해놨어요. 얘네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건 반의어 관계가 맞는 것 같죠? 그쵸? 뭔가 국내, 외국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괄호 지시문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틀린 관계예요. 이유는 지문 속에서 가정의란 뜻이었거든요. 집, 가정. 그럼 그것과 외국은 반의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의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다각화해서 봐야 되는 문제 출제인 거죠. 제가 약속드렸던 올해 따끈따끈한 학교별 1등급 컷이에요. 근데 지금 숙명여고가 97.3점인데 왜 0문제야? 궁금하시죠? 혹시 이제 소문에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숙명여고가 요번에 어휘 문제 하나가 삭제 조치가 됐어요. 문제에 살짝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한 문제의 점수를 빼다 보니까 97.3점 만점짜리 시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만점만 1등급이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놀라시긴 일러요. 한국사 같은 과목 있잖아요. 중간, 기말 합쳐서 한 개 틀려야지만 1등급. 네, 과목마다 좀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또 전혀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학년 평균이 30점대, 40점대인 과목도 나와요. 그러면 진짜 학교에서 제일 잘 봤다 싶은 친구들의 그러니까 전교 1등의 점수가 80점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 뜨기도 해요. 진선여고에서도 아마 과학 쪽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제자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참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브로슈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각 영역별로 조금 요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 화면만 좀 준비했어요. 이거는 브로슈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틈틈이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많이 겹쳐요. 다음 체크 포인트. 꼭 그 영어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전반적인 공부를 대하는 자세. 제가 항상 모든 설명회 때마다 요 페이지는 들고 와요. 항상 들고 와요. 디자인은 좀 달라지지만 내용은 항상 넣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비 중에 설명회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들이 좀 빵 터지셨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 젠슨 황도 강조했다. 예, 유퀴즈 보셨어요? 이거 가지고 몇 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1일 1비 하지 말자. 자, 중등부는요. 고등부 가서 내가 잘 달릴 수 있기 위해서 한번 고난과 역경도 겪어보고 내가 그걸 토대로 메타인지 발휘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극복 이런 방법을 쓰니까 훨씬 낫네. 내가 A라는 방법보다는 B라는 방법이 맞는 학생이었구나.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수업이 그래요. 들어가자마자 한두 달 만에 이거 우리 애랑 안 맞는 거 아니야?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면 안 돼요. 네. 한 시즌 정도는 꾸준하게 보내보셔야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씩씩할 때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더 막 절절절절 매시고 우리 아이들 잘 해내요. 생각보다 적응 잘합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한 학기 정도는 보내보세요. 네.
뭐 불성실하다 요런 거는 이제 저희가 터치가 들어가야겠지만 열심히 한다라는 전제 하에는 그래도 한 학기 정도는 좀 믿고 기다려 주시는 좀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 제가 생각하는 이제 상위권 정도라면 상위권 이상, 상위권 최상위권이라면 요 정도의 커리는 갖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의 페이지로만 제가 활용을 할게요. 그죠? 이제 제목만 조금 짚고 가자면 중학교 1학년 정도에는 기초 정확하게 완성하고 진입 단계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1이지만 저는 고1 수준에 맞춰서 수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중2니까 고2죠. 그래서 고등 선행 본격적으로 그다음 시험 감각을 강화하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중4 실전 완성. 그다음 이제 그래서 특목자사 수준까지 가보자. 가든 안 가든.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 아니다. 라는 컨셉으로 맞잖아요. 안 가는 거야. 전략적으로 안 간 거야. 못 간 거 아니야. 라는 마음까지 이렇게 딱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 제가 정말 추구하는 바예요. 티칭은 누구나 잘한다. 대치동 바닥에서 수업하는 강사라면 티칭 못하면 어떻게 이 앞에 씁니까? 부끄러워서 못 써죠.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치야 어떤 선생님이든지 간에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저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관리 하나만큼은 저 정말 지독하게 시킵니다. 그만 좀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나오실 정도로 정말 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티칭을 넘어서 저는 코칭까지를 추구합니다. 딱 저를 그냥 표현하는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성 제시할 거고요. 그냥 무조건 잘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이들 반발심 생겨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장밋빛 미래도 한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눈을 감아봐. 뭐가 보이니?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네 미래야.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그게 네 미래야.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살짝 해주면서 마음을 살살 움직이게 만들면서 제가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밀어줄 때도 있고 뒤에서 꼬챙이 들고 같이 달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 잘 활용해 가면서 제가 이끌어 나갈 거고요. 수업 당연히 내실 있게 할 거고요. 집요한 클리닉. 그죠? 꼼꼼함을 넘어선 집요한 클리닉. 근데 대신 약간의 유연성은 있을 수 있어요.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연락 주신다면은 어느 정도 유들이 있게 또 제가 하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를 못 믿어. 우리 아이는 이거 못 해낼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겁먹고 말씀 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다 제 제자들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정말 그 바쁜 와중에도 마음 써서 이렇게 길게 써서 보내준 거예요. 중학교 넘어서서 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하고 있는 제 제자들 써준 거고 그다음 현지 가서도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넬대 들어갈 예정인 학생이 한국에서 저와 중등부 때 배웠던 내용이 미국 가서도 통한다. 현지 가서도 너무너무 잘 통했다라는 진짜 감동이 이만큼 줬었던 글들이거든요. 제 자랑이에요. 제가 자랑할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선생님들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당연히 좋아요. 정말 열심히 수업하고 애들 예뻐하고 즐겁게 즐기면서 좋은 수업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 팀을 이뤄서 수업을 할 때 내가 믿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참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레벨 2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려 보내주신 아이들이 아 정말 잘 배우고 왔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 아 우리 팀 믿어도 되겠다. 이 선생님들이랑 뭐 교재도 만들고 어떤 커리큘럼을 짤 때 이게 좀 든든한 느낌이 온다라는 거는 진짜 좋은 거잖아요. 이게 서로 못 믿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설명의 내용이지만 이렇게 선생님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입학 테스트 보시고 점수가 잘 나오면 저랑 만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선생님들과 함께 야무지게 잘 내용 배우고 실력
끌어올려서 또 저를 만나러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요, 오늘 찾아오신 분들은 이도현 선생님과 한주영 선생님이 제 뒤를 이어서 문법, 독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그 영역에만 좀 포커싱 맞춰가지고 또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끄덕끄덕 또 잘해주시고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더 신나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